당당히 지지율 꼴찌를 차지한 국민의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월 2주차에는 24%까지 올라갔던 국민의당 지지율이 네. 점점 하락세를 보이면서 5월 3주차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요. 네. 6월 5주차에는 5%로 결국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빠진 거잖아요. 네. 그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왜 이렇게까지 국민의당이 몰락하게 됐는지 참 의문이에요. 의문이신가요? 의문은 좀 그런가? 국민의당이 결국에는 그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떳떳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치명적으로 그 지지율 하락에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문준용 씨, 네, 특혜 입사가 네. 있었다라고 한.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특히 언론들이 문준용 특혜 입사 제보 조작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가해한 게 국민의당이잖아요. 그쵸, 지금 조작한 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처럼 그럼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것처럼 이번 사건도 국민의당 대선 조작 사건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준영 씨죠. 네, 네. 문준영 씨라고 해도 되겠죠. 아, 그럼 문준영 님이라고 하려고 그게 더 어색해. 네. 문준영 씨가 대선 당시에 별의 별 얘기가 막 다 떠도는 동안에 되게 꿋꿋하게 트윗을 하셨었는데 네. 그때 이제 자기가 지금 크런치 기간이라고 크런치 하고 있다고 그렇게 트윗을 하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게임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개발을 막바지 들어와서 완전 막 밤새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동질감을 느꼈고요. 그렇게 막 크런치 막 하고 계신 분이 그런 특혜를 받았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국민의당이 나중에 가서 이거 심판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진짜로 당이 완전 전체가 흔들릴 정도잖아요. 네. 당원이 나가버리면 솔직히 당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의미가 없죠? 네, 당원들 나간다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어서 저는 좀 통쾌하네요. 맞아요. 그 꼬리 자르기 하고 있는데 혼자 한 짓이다 단독범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를 빨리 아셔야 할 텐데 네. 사죄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인정하고. 네, 지금 결국에는 그 최초 제보자라고 하는 이유미 씨한테 모든 죄를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양상이 보였는데 여론 자체가 그거를 허용하지는 않는 거죠. 딱 봐도 그쵸. 꼬리 자르기라는 느낌이 났잖아요. 치기 어린 당원 한 사람의 네. 그런 뭔가 일탈적인 행위였다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를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내보낸 당의 책임이 더 큰 거죠. 그래서 한 명의 일이라고 아무리 뭐 얘기를 한다 할지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선 기간 내내 기승전 문준용이었어. 국민의당은. 특히 안철수 후보도 기승전 문준용. 맞아요. 그 문준영 증거 조작 사실을 발표했던 김인원하고 김성우 모두 그 이용주 지휘 아래 있던 사람인데 그 이용주가 공명선거 추진단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검사 출신 아니면 기자 출신이거든요. 네. 팩트체크를 모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그 20년 동안 검사랑 기자를 했는데 이메일 주소 하나 띵 믿고 그거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이거 금방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이거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 일에 대한 제보를 누군가가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죠. 이게 이런 일이 있어. 문준용이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당신네들이 승산이 있어. 그러면서 제보를, 네. 자료를 누군가 줬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자료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줬다면. 그럼 누가?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이렇게, 야, 이거 좋은 자료다 이러면서 아무도 의심 안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라면, 그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곳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철수가요? 철수가 아니. 영위할 때 그 철수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 사건의 팩트를 정확히 짚어놓고 알면서 이게 거짓이다라고 아는 상황에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 철사까지 믿은 거지, 당 전체가.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다른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다. 예,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예요? 그 뭐 박지원 대표가 국정원 쪽이랑 라인이 좋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의심할 수 있고, 뭐 박주선도 뭐 검찰 출신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주는 루트가 다양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유미가 단독으로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했다? 이거는 억측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유미는 그냥 총대를 맨 건가요? 그냥 증거물 가지고 와, 네, 망망하고. 그러니까 희생양이라고 네.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당연히 믿었는데 약간 배신당한 느낌? 그렇죠. 근데 그 이유미 씨는 예전에도 계속 행보가 약간 어떻게든 자리 하나 차지해보겠다는 게 많이 보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계해도 뭐 이렇게 데뷔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준비를 하고 여수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커다란 이슈의 한 중심에 자기가 서고 싶었었던 거겠죠. 머리고 싶은 꼴인 거죠. 어떡해. 어떡해. 그게 근데 딱 드러나는 거가 있는 게 안철수가 이제 자기 최측근에 있는 변호사를 변호하는데 된 거잖아요. 그 차연일 변호사. 자기 캠프에 있어서 노력해서 같이 있었던 그 변호사고, 네. 그 변호사가 뭐 실력이 좋기는 하지만은 트윗에서 그런 얘기를 봤어요. 조폭들도 대신 이제 깜빵에 들어가주는 이제 쫄개를 위해서 네. 누가 그걸 나서주냐. 그럴 때 이제 두목을 위해서 대신 들어갔으면 두목이 나서는 거다. 네. 이게 딱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나서잖아요. 그렇지. 네, 이게 뭔가 솔직히 뭐 다들 알잖아요. 누가 서로 머리인지. 관련은 없고 그분 혼자서 저지른 짓인데 안철수가 귀하게 여기는 변호사까지 붙여줬다라는 거네요. 네. 두목이 이제 대신 자기를 위해 희생양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죠. 아, 그러면 안철수가 너무 의리 있는 사람 같잖아. 아니 근데 멋대로 행동한 맞아요. 꼬붕한테 뭔가 자기가 소중한 걸 붙여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자기가 그 정도의 메리트를 주면서까지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 뭔가를 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솔직히 이때까지는 의리 같은 거 없었는데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의리가 생기네요. 입막음을 위한. 갑자기 생긴 의리.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물어뜯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국민의당은 지금 뭐 거의 사면초가, 뭐 진태양난, 뭐 외우내환, 어떤 그 위기에 관련된 사자성어를 다 갖다 붙여도 지금 모자를 판국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유머로 나온 건데 안 전 대표가 이렇게 되게 묵묵부답하고 있잖아요. 네. 그 뭐 문자 보낸 것도 자기는 모른다. 모릅니다. 네, 그래서 안 대표의 그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새 정치가. 근데 그 새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을 새라는 한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 정치가 이 새 정치구나 이러면서 유머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모릅니다. 안철수 씨가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의혹을 자기는 몰랐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에 입장 표명을 한다고 해요, 직접. 그런데 그 입장 표명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차후 국민의당의 존폐 위기가 그 안철수의 입에 달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신 못 차리고 오히려 더민주당을 그 공격하고 있는, SNS 상에서 공격하고 있는 이제 박지원 대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경호가 너무 불쌍해요. 왜요? 그렇게 믿던 끈이 떨어졌으니. 그러면은 현재 그 일부 기자들은 또 울컥하거나 대성통곡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기사를 찾아보면 생각보다 재미있는 기사가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이유미를 굉장히 피해자인 것처럼 기사를 쓰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미를 피해자로 규정을 해놓으면은 안철수도 같은 피해자의 영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예, 그래요. 국민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국민의당, 새정치를 꿈꿨던 안철수, 호남에 기반을 뒀다고 하는 호남의 맹주를 자처했던 국민의당, 최저 4.7%까지 떨어진 당 지지율을 봤을 때 과연 그들이 내세우는 슬로건 아니면은 자신들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이 그래서 뭐 이렇게 쇄신해가지고 더 잘 되라는 그러려고 가져온 이슈가 아니고요. 네, 국민의당은 정신 차리고 이번 문제를 이유미 씨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당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해명을 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법적 책임이 있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씨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리얼미터 오늘 굉장히 재밌는 조사 나옵니다. 결과 아직 발표되지 않은 빨리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이명박의 지지율 비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셨죠. 예.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전면 개방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당의 그 사건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84%에서 거의 내려온 추세였죠. 약간 반등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 주 후반, 그 주 초까지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70%대 내려왔다고 해서 막 호들갑이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보여봤어요. 예, 앞에 7자부터 있고 전부 4자부터 있습니다. 한 30%포인트 차이가 나죠.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긍정에서 부정을
뺀 거예요.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비교를 해보세요. 이건 긍정에서 굳이 안 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를 가본 적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 여기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면 더 확연하게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 동일 시점에서 진보와 보수, 여권과 야권의 지지층들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보십시오. 중도 진보, 긍부정 격차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40대 이하 마이너스입니다. 호남 마이너스입니다. 반면 보수 플러스입니다. 50대 이상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PK, TK. 완전히 이 정권 초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나눠졌습니다. 반면 파란색을 한번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숫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너무 높으니까 착각하실까봐 긍정에서 부정을 뺀 격차입니다. 보수에서 약간 너무 낮죠. 농담입니다. 뺐는데 10% 정도 되고요. 그리고 PK, TK 같은 경우는 더 높습니다. 압도적인 민심의 동력을 받고 있는 국정 초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도 호들갑을 떨어내니까 아마 예. 칠해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국정 동력이 민심의 동력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실체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대조를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다음 예, 정당 지지율에 제보 조작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의당만 한 거네? 예, 지금 어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올랐는데 국민의당이 4%대가 나왔어요. 4%? 그러니까 6%대였다가 4% 떨어진 게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지만 6%대를 그 분모로 두고 1.7%로 나눠보세요.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5월 1일 날 17.5%였어요. 5월 1일 날. 예. 그리고 지금 6월 27일 날 4.6%가 된 거예요. 예. 없어졌다고 봐야 되죠?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그 경향을 본다고 한다면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호남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호남에서만. 예, 호남에서 지난주 주간 집계가 15.0%였습니다. 5.8%로 호남에서도. 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간으로 호남에서 17.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포인트가 하루 만에 떨어진 겁니다. 다름 아닌 그 이유입니다. 제보 조작 사건. 그리고 조금 더 보면 국민의당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당의 뭐라 그럴까 앞으로 계속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세부 지역이라든지 계층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다 단자리 수입니다. 그 단자리 수임에도 불구하고 5%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고 특별하게 반등의 순간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최대의 위기에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남에서 5%대로 떨어졌다는 이게 아주 치명적이네요. 네, 국회의원 대다수가 거기 있잖아요. 예전에 그 민정당이 호남에서 받은 수준 아닌가요? 호남에서 새누리당 지지율 이런 게. 그러니까 27일 기준으로 호남의 지지율은 자유한국당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에서도 보수층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예. 호남에서 자유한국당이 졌어요? 예. 아,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데. 근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이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점검을 하기 힘든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호남에서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낮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자유한국당과 같이 움직인 것이 과연 어떤 전략적인 판단인지, 당을 살리기 위한,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대선 이후에 전체적인 방향성을 상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혹은 문재인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포지션을 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감이죠, 사감. 네. 그렇지 않고서 당을 살리려고 했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행보를 거쳐왔는데 어쨌든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짧게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바른정당과 한국당 어떻게 되냐? 이 시기는 이제 두 보수 정당이 하나는 지도부를 이미 꾸렸거나 26일 날 7월 3일 날 지도부를 꾸립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데
보수당은, 보수의 미래는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인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바른정당 59%, 자유한국당 19%, 무려 한 40%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전부 다 바깥에 있죠. 하늘색이.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중도를 포괄해야 되지만, 보수를 놓치지 못합니다. 보수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구 여권들을 한번 보십시오. PK, TK, 더 높습니다. 지금 TK에서는 거의 3대 1입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30%면, 그 바른정당은 10%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그 비율대로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K 같은 경우는 성장 가능성은, TK 같은 경우는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층 한번 보십시오. 보수층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보수층 같은 경우는 지금 삐까삐까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수층 기준으로 하면은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의 바른정당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 내에서는 성장 가능성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바른정당은 중간 정도 되는 젊은 층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대선 내내 TK 가가지고 이 노년층한테 어필했었단 말이죠. 이게 여기서도 드러나듯이 바른정당이 어필해야 할 곳은 분명히 젊은 세대예요. 예, 이혼 의원이 이제 당대표 되면서 지금과는 좀 다른 전국 운영을 하겠다. 협조할 거는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아마 그렇게 하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대부터 시작해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은 미미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물어뜯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국민의당은 지금 뭐 거의 사면초가 뭐 진태양난, 뭐 외우내환 어떤 그 위기에 관련된 사자성어를 다 갖다 붙여도 지금 모자를 판국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유머로 나온 건데 안 전 대표가 이렇게 되게 묵묵부답하고 있잖아요. 네. 그 뭐 문자 보낸 것도 자기는 모른다. 모릅니다. 네, 그래서 안 대표의 그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새 정치가. 근데 네. 그 새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을 새라는 한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 정치가 이 새 정치구나 이러면서 유머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모릅니다. 안철수 씨가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의혹을 자기는 몰랐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에 입장 표명을 한다고 해요, 직접. 그런데 그 입장 표명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차후 국민의당의 존폐 위기가 그 안철수의 입에 달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신 못 차리고 오히려 더민주당을 그 공격하고 있는 SNS 상에서 공격하고 있는 이제 박지원 대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경호가 너무 불쌍해요. 왜요? 그렇게 믿던 끈이 떨어졌으니. 그러면은 현재 그 일부 기자들은 또 울컥하거나 대성통곡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기사를 찾아보면 생각보다 재미있는 기사가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이유미를 굉장히 피해자인 것처럼 기사를 쓰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미를 피해자로 규정을 해놓으면은 안철수도 같은 피해자의 영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메일 주소 하나 띵 믿고 그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이거 금방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이거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 일에 대한 제보를 누군가가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죠. 이게 이런 일이 있어. 문준용이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당신네들이 승산이 있어. 그러면서 제보를 네. 자료를 누군가 줬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자료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줬다면 그럼 누가? 그렇죠. 당 차원에서 이렇게 야 이거 좋은 자료다 이러면서 아무도 의심 안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라면 그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곳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철수가요? 철수가 영위할 때 그 철수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 사건의 팩트를 정확히 짚어놓고 알면서 이게 거짓이다라고 아는 상황에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 철사까지 믿은 거지, 당 전체가.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다른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다. 예, 그렇죠. 그 뭐 박지원 대표가 국정원 쪽이랑 라인이 좋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의심할 수 있고, 뭐 박주선도 뭐 검찰 출신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주는 루트가 다양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유미가 단독으로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했다? 이거는 억측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유미는 그냥 총대를 맨 건가요? 그냥 증거물 가지고 네 망망하고. 그러니까 희생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당연히 믿었는데 약간 배신당한 느낌? 그렇죠. 근데 그 이유미 씨는 예전에도 계속 행보가 약간 어떻게든 자리 하나 차지해보겠다는 당당히 지지율 꼴찌를 차지한 국민의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월 2주차에는 24%까지 올라갔던 국민의당 지지율이 네. 점점 하락세를 보이면서 5월 3주차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요. 네. 6월 5주차에는 5%로 결국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빠진 거잖아요. 네. 그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왜 이렇게까지 국민의당이 몰락하게 됐는지 참 의문이에요. 의문이신가요? 의문은 좀 그런가? 국민의당이 결국에는 그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떳떳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치명적으로 그 지지율 하락에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문준용 씨, 문준용 씨의 특혜 입사가 있었다라고 한.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특히 언론들이 문준용 특혜 입사 제보 조작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가해한 게 국민의당이잖아요. 그쵸, 지금 조작한 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처럼 그럼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것처럼 이번 사건도 국민의당 대선 조작 사건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준영 씨죠. 네, 네. 문준영 씨라고 해도 되겠죠. 아, 그럼 문준영 님이라고 하려고 더 어색해. 네. 문준영 씨가 대선 당시에 별의 별 얘기가 막 다 떠도는 동안에는 되게 꿋꿋하게 트윗을 하셨었는데 네. 그때 이제 자기가 지금 크런치 기간이라고 크런치 하고 있다고 그렇게 트윗을 하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게임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개발을 막바지 들어와서 완전 막 밤새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동질감을 느꼈고요. 이게 많이 보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계해도 뭐 이렇게 데뷔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준비를 하고 여수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커다란 이슈의 한 중심에 자기가 서고 싶었었던 거겠죠. 머리고 싶은 꼴인 거죠. 어떡해. 어떡해. 그게 근데 딱 드러나는 거가 있는 게 안철수가 이제 자기 최측근에 있는 변호사를 변호하는데 된 거잖아요. 그 차연일 변호사. 자기 캠프에 있어서 노력해서 같이 있었던 그 변호사고 네. 그 변호사가 뭐 실력이 좋기는 하지만은 트윗에서 그런 얘기를 봤어요. 조폭들도 대신 이제 깜빵에 들어가주는 이제 쫄개를 위해서 네. 누가 그걸 나서주냐. 그럴 때 이제 두목을 위해서 대신 들어갔으면 두목이 나서는 거다. 네. 이게 딱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나서잖아요. 그렇지. 네, 이게 뭔가 솔직히 뭐 다들 알잖아요. 누가 서로 머리인지. 관련은 없고 그분 혼자서 저지른 짓인데 안철수가 귀하게 여기는 변호사까지 붙여줬다라는 거네요. 네. 두목이 이제 대신 자기를 위해 희생양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죠. 아, 그러면 안철수가 너무 의리 있는 사람 같잖아. 아니 근데 멋대로 행동한 맞아요. 꼬붕한테 뭔가 자기가 소중한 걸 붙여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자기가 그 정도의 메리트를 주면서까지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 뭔가를 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솔직히 이때까지는 의리 같은 거 없었는데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의리가 생기네요. 입막음을 위한. 갑자기 생긴 의리. 민주당 차원에서도 그렇게 막 크런치 막 하고 계신 분이 그런 특혜를 받았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국민의당이 나중에 가서 이거 심판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진짜로 당이 완전 전체가 흔들릴 정도잖아요. 네. 당원이 나가버리면 솔직히 당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의미가 없죠? 네, 당원들 나간다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어서 저는 좀 통쾌하네요. 맞아요. 그 꼬리 자르기 하고 있는데 혼자 한 짓이다, 단독범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를 빨리 아셔야 할 텐데 네. 사죄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인정하고. 네, 지금 결국에는 그 최초 제보자라고 하는 이유미 씨한테 모든 죄를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양상이 보였는데 여론 자체가 그거를 허용하지는 않는 거죠. 딱 봐도 꼬리 자르기라는 느낌이 났잖아요. 시기 어린 당원 한 사람의 그런 뭔가 일탈적인 행위였다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를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내보낸 당의 책임이 더 큰 거죠. 그래서 한 명의 일이라고 아무리 뭐 얘기를 한다 할지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선 기간 내내 기승전 문준용이었어. 국민의당은. 특히 안철수 후보도 기승전 문준용. 맞아요. 그 문준용 증거 조작 사실을 발표했던 김인원하고
김성우 모두 그 이용주 지휘 아래 있던 사람인데 그 이용주가 공명선거 추진단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검사 출신 아니면 기자 출신이거든요. 네. 팩트체크를 모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그 20년 동안 검사랑 기자를 했는데